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이후에 합의를 보고 그 이후에 예측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언젠가는 어느 때인가는 합의라는 것을 보거나 소송을 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합의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또 예측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자, 합의서에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보험사가 내밀은 합의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판결을 받거나 소송을 가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어떤 손해, 휴업 손해는 어떻고 휴장해는 어떻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나오고 위자료는 어떻게 나오고 명시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항목을 정합니다. 또 하해금고 결정문을 받으면 전체 금액을 묶어서 손해액이 얼마다 이러고 재판부에서 하해금고 결정 금액을 내리는데 이 부분에서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그러니까 합의 조정이죠. 소송 전 합의 조정에서 보험사는 합의서라는 것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 포기서라는 것을 피해자가 쓰도록 만듭니다. 권리 포기서는 뭐냐면 지금 사건을 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족관절의 장애, 발목 관절이라고 하죠. 관절면 쪽에 골절이 있어 가지고 임의로 휴장애를 갖다가 주치의로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 7년의 장애를 받고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한 4천만 원 초반대에 합의를 보았다고 가정을 해요. 사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처리한 부분에서. 그런데 그 나이가 30살이라고 봤을 때 얼마 후에 1년, 2년, 3년 동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견디다가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3년 후에 다시 전화가 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미 합의를 받는데 보험사는 무슨 또 다른 합의금을 달라고 하느냐고 완벽하게 거부하고 이것은 자기와 관련 없습니다라고 통상 배척합니다. 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 다시 넘어왔는데 권리 포기서에는 이번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를 다 받고 권리를 포기함이라고 해서 권리 포기서를 쓰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인들은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청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보험사는 만들어 놓고 내가 다리에 관절염이 외상성 관절염이 생겼는데 발목이겠죠.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 권리 포기서 썼지 않느냐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일반 피해자분들은 100명 다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로 플러스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교통사고 합의서겠죠. 여기에 뭐라고 들어가냐면 법률상 손해배상액 일체의 금액을 합의보험, 다시 말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합의서 내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하도 똑같은 내용을 쓰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휴업손해, 일 못한 손해를 이야기하는 거고, 휴업손해, 휴장애 손해, 앞으로 일 못할 손해, 그 다음에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향후 치료비,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서 지불했던 직불금, 여러 가지 택시비든 뭐든 간에 내가 먼저 혼자서 약값이든 냈던 것 등 모든 휴업손해, 휴장애 손해, 향후 치료비, 직불금 등 법률상 손해배상액 일체라고 명시를 하면서 이 일체를 받고 합의보험이라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자, 권리 포기서도 부족해서 합의서에도 명시적으로 이 내용을 넣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의 경우에는 완전히 끝났구나, 아무것도 못 받는구나, 합의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합의서와 권리 포기서를 받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험사 직원은 이야기를 하죠. 합의서는 법률상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동일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죠. 하면서 이제 너와 나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났다 라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100명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법률사무소의 일이고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자, 합의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냐면, 합의 이후에 무릎이 골절 났어요. 그리고 발목 관절이 골절이 났어요. 그 다음에 대퇴골과 골반 사이에 대퇴골의 경부, 대퇴골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대퇴골의 경부, 그 다음에 대퇴골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돼요. 여기에 이제 비구라고 해서 관절이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생겨지는 건데, 여기가 또 부러지면, 이렇게 부러지면 이 안으로 피가 안 통할 수 있어요. 피가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합의를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부분 강직으로 본다는 거죠. 자, 고관절의 골절 부분 강직 15%, 한시 5년 또는 한시 7년, 뭐 한시 3년 이렇게 해서 부러진 범위에 따라서 부분 강직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의 나이가 그냥 40이다. 그러면 그냥 뼈가 잘 붙어서 아무 문제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여기 괴사가 생겨버려요. 피가 안 통해버려서 골두가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뭘 해야 되냐면 인공관절을 넣어야 돼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공관절을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인공관절은 연구장이에요. 보험사에다가 나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넣었다는데 우리 끝났어요 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사고에 인과관계 없어요. 이거는 당신이 임의로 끝나고 나서 인공관절 넣은 거지 우리하고 관련 없어요. 달아서 없어진 거예요 라고 한 5년 3년 지났기 때문에 그냥 발뺌해버려요. 근데 이것은 후발 손해예요. 골절로 인해서 피가 안 통했음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이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사고의 인과관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고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이 손해 40이니까 65세까지 가동연한까지 가면 그냥 1억 손해 나올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에서 1억이 훌쩍 넘어버린다라는 거죠. 손해배상액에서. 그런데 그냥 한시 5년 했어. 뭐 한 2천 받고 2천 몇백만 원 받고 그냥 끝나버리고 나서 이런 장애가 후발적으로 있음에도 이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후발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보험사로부터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관절에 인공관절이 있겠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자꾸 합의는 봤는데 교통사고 났어, 뼈 부러졌어, 한 4개월 지났어, 합의 봤어요. 자꾸 고름이 생기면서, 합의는 봤는데 고름이 생기면서 붙지를 않아요. 요즘은 약이 좋아서 많이 붙는데 이전에는 분류합으로 붙지 않는 거예요. 뼈가 안 붙는 거예요.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분류합으로서 계속적인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 향후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그게 영원히 벌어져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분류합에 대한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영구적으로 또 주장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있다. 그런데 합의를 봤어요. 6개월 후에. 그런데 뇌에 수두증이 생겨서 계속 머리가 아프고 막 10일 만에 한 번씩 픽픽 쓰러져요. 이런 수두증이 왜? 뇌를 압박하니까 물이 자꾸 차는 거예요, 머리에. 이런 것도 뇌출혈로 끝난 게 아니라 뇌출혈에서 파생돼서 수두증이 발생한 거예요. 이러면 이건 다시 휴장에 대해서 주장해서 사고 인과관계를 붙여서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나왔어요. 뼈가 이렇게 있는데 다리라고 이걸 뭐 족관절, 발목관절이라고 해서 잘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아파. 외상성 관절염 생겨요. 그죠? 외상성 관절염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장애 받아야 돼요. 자, 이런 거 있어요. 특히 아이들 골절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무 생각 없이 합의 봐요. 아이들. 그러고 나서 뭐 아이들 아무 생각 없이 합의 봐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것을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돈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다리가 2cm, 막 3cm, 한쪽 다리가 짧아지거나 길어져 버려요. 성장판 손상 때문에. 특히 무릎, 발목, 그 다음에 손목, 팔꿈치 이런 데서 골절이 생기면 막 가성장을 해버리고
자라지 않아요. 성장판이 손상이 있으면서. 이러면 진짜 우리 있는 환자들 많은데 소송 가서 이제 소송 가거나 합의 조정으로 끝낸 이후에 이렇게 다리가 이상해졌어요 하고 찾아오는 소송이겠죠. 합의 조정에서. 그러면 이거 다 입증해서 손해 다 받아내요. 영구장애로. 근데 인치 기준인데 몇 인치만큼 성장이 됐냐 안 됐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측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보험사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요구해서 합의 조정으로 받아내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이 손해를 사고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손해를 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합의 한번 봤다고 그냥 내가 이런 다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민법에서는 예측치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재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이번 시간 강의에서는 드리고 다음 강의에는 자, 합의를 언제 볼 것이냐. 어떤 경우에 사지마비 환자, 식물인간, 그 다음에 이제 개호 환자들의 한없이 이어질 수 있는 환자들이 합의를 언제 봐야 되느냐 또는 소송을 언제 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소송을 가서 판결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